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익부수를 하는데, 사람 인변이 들어간 이제 그 글자 중에서 외국 외자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놈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 우리한테 이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주니까 이제 외놈들 그러는데, 그 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조그만 사람들을 말한 거죠. 그 몸집이 작은 사람들. 그걸 이제 몸집이 작은 나라를 외국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외는 과거 일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사람 인자하고 맞길 위자를 합한 거죠. 이게 여긴 위임하다 저게 요 위자를 쓰잖아요. 위임하다, 위탁하다 저게 그 뜻이 뭐냐면 맡긴다는 뜻인데, 맡긴다는 걸 왜 이렇게 썼는가? 또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거는 표화자잖아요. 표화자는 나무목이 크게 이제 비친 거죠. 이렇게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이제 화곡동이 있기 때문에 화곡동한테 이렇게 쓰잖아요. 벼의 골짜기, 그렇게 벼의 골짜기라는 이야기잖아요. 화곡은 실제로 거기 논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벼화자를 이렇게 써요. 아무튼 나무목에다가 비친 별, 크게 움직일 별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왜 별을 가리킨다고 했느냐, 이제 그 생각도 해봐야죠. 그 별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별은 우리의 주곡이죠. 주곡.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 중에서도 매일같이 먹는 게 쌀이잖아요. 근데 쌀을 갖다가 왜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비침배를 했느냐. 그 식물이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건 식물인데, 식물 중에서 가장 크게 빛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크게 빛난다. 그러니까 쌀이야말로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이 벼화자를 그 갑골만에 보면 이렇게 그렸어요.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옆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갑골만에 그렇게 그려졌어요. 별을 그려놓고 그 옆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벼농사를 지을 때요, 힘든 거는 남자가 해요. 예를 들어 물을 대주거나 논을 갈거나 뚝을 쌓거나 그런 거는 남자가 하는데, 이렇게 벼 옆에다가 여자를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냐면은 그런 힘든 일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벼를 갖다가 관리한다 그 얘기예요. 관리한다. 그 벼가 썩었는지 잘 여무는지 안 여무는지 잎사귀를 따주든지 이제 그렇게 벼 자체에 그 정성을 쏟는 것은 그 여자들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큰 일은 두루뭉실하게 큰 일은 전부 다 남자들이 하는 거고, 요 별을 관리하는 거는 여자한테 맡긴다. 그래서 맡길 위자가 벼화자하고 벼화자에다가 맡길 위, 여기다가 여자를 이렇게 옆에 있던 여자한테 이제 밑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여자한테 나머지를 맡긴다 해서 맡길 위라는 뜻이 생겼다. 우편의 설명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일은 남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벼에 관한 거 있잖아요. 벼를 잘 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여인들이 주로 맡은 데서 맡길이라는 뜻이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벼를 갖다가 왜 나무 목에다가 이렇게 삐침벼를 했느냐, 이걸 왜 벼라고 했느냐, 그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무라는 건 다 알죠. 나무목을 못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무를 왜 이렇게 썼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대부분 우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땅 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그리고 위로 내리 싹을 내밀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나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피침별하니까 벼라고 했어요. 물론 그 나무는 그 식물인데 식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빛내는 게 이제 벼다. 이제 그래서 했다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나무를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 위로다가 땅 밑에 뿌리가 있고 위로 이제 싹이 나고 그 모습을 갖다 그렸다. 요거 갖다 상형문자라고 해요. 이제 나무의 모습을 그린 걸 상형문자라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나무는 띄게 되었느냐? 이제 그거는 회의라 그래. 이제 뜻을 갖다 모았다. 이렇게 회의 문자라고 하는데, 회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거예요. 음과 양. 이게 일이 이렇게 아무리 많이 써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면 그냥 일자밖에 안 되는데, 일이 가로 세로 이렇게 합하면 열십자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목의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음과 양이 하나가 되면은 동서남북 중앙이 생겨버려요. 즉 통로가 생긴다는 거죠. 중심이 생기고 사방이 생기고 하면은 질서가 생겨요. 질서. 그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여덟 팔자예요. 여덟 팔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를 3번 가르면 8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또는 삼극을 갖다 이렇게 가르면 8쪽에 나오는데, 나무를 왜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썼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음과 양이 통하는 통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좌우로 뿌리가 나오게 하고, 그것이 나무다. 생긴 모습도 그렇게 생겼지만은 그 모습에서 음과 양이 통한다는 그 통로를 갖다가 그런 뜻을 갖다 찾으면 회의문자가 되어버려요. 또 아무튼 나무 모기에다가 삐침들을 한 것이 벼가 돼요. 그 벼화자에다가 그 여자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벼를 다듬고 하는 그런 일 갖다 여자한테 맡긴다 해서 맡길 위가 됐고, 거기에다가 사람 인자를 옆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그거는 외자가 되어버려요. 외국 외자. 외국 외자는 뭐냐면 작을 외자입니다. 일본 사람은 몸집이 작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벼를 맡긴다. 그럼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작아요. 체구가 작거든. 그러니까 작다는 면에서는 외국 사람이나 여자나 동일해요, 이게. 그래서 여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벼가 이렇게 합한 문자를 갖다 작을 외자, 외국 외자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외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외국. 이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외국.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일으킨 나라를 외란. 또 일본 사람이 사는 집에서 외관. 또 일본 나라를 외국.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 외자는. 그래서 이제 그 구자, 난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아볼 시간이죠. 그 외구는 이 구자가 여기 보니까 도적구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구. 이렇게. 외구하면 일본 도적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작은 도적 또는 일본 도적 그렇게 보는데,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 서해안 그 연안에서 맨날 도적질 했잖아요. 약탈을 않고 그냥 노략질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가 외구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구자를 보면은 이게 완전할 완자, 이렇게 이게 완전할 완자고 그 옆에 칠복자가 있잖아요. 이제 두 개가 합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할 완자. 완전할 완자는 이렇게 쓰죠. 완전할 완자도 왜 이렇게 쓰는지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것도 이거 설명을 해놨어요. 완전할 완자는 으뜸원을, 밑에 이제 있는 게 으뜸원 있잖아요. 으뜸원을
요거는 보호할면자다. 보호할면 또는 직면이라고 하는데 으뜸되는 것 갖다가 보호한다 그 얘기잖아요. 으뜸되는 걸 잘 보존한다. 그러니까 뭐가 완전한 거냐? 다 할 완자, 완전할 완자인데 뭐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으뜸되는 것 갖다 보호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무거나 보호한다고 해서 완전한 완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으뜸되는 거. 그럼 으뜸 원자를 왜 이렇게 쓰는지 이제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이게 으뜸 원자잖아요. 근데 으뜸되는 걸 왜 이렇게 썼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는 으뜸 원자는 위에 이제 일이 있잖아요. 일이 밑에 요게 우뚝할 오리라 했잖아요. 이게. 우뚝 섰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요걸 이제 각본문에 찾아보면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머리를 위로 들고서 우뚝 선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으뜸 원자에서 요 한의자는 머리를 가리킨 거예요. 사람의 머리.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다리를 막 그린 거죠. 다리. 그 사람이 다리를 갖다 우뚝 들고서 머리를 크게 든 상태를 갖다가 이제 으뜸원이라 그래요. 근데 요 일이 여러분 일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셋이 하나 된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일이라고 한 게 대부분 보면은 셋이 하나 된 상태를 가리킨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셋이 하나 된 건 뭐냐면은 천지인. 천은 무형의 뜻이고 지는 유형의 경제고 그 다음에 인은 뭐냐면 이 둘을 갖다가 한 개 앞에서 뜻을 펼쳐내는 거죠. 이제. 물질을 활용해서 하늘의 뜻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 그래서 천은 종교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지는 경제를 말한 거고 이는 정치를 말했다. 항상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장 안정적으로 변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잘 되면 종교, 경제 이런 게 전부 다 잘 돌아간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항상 종교나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치가 망가지는 겁니다. 요새 우리 잘 보잖아요. 대통령 모두 보면은 도대체 난 속으로 그래. 저런 것들이 무슨 대통령 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면은 먼저 하늘을 알아야 되고 하늘의 뜻,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돼야 되는데 이 으뜸원자에 이 한일서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뚝하게 세우는 거. 이게 으뜸원자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온전하게 보호하는 거. 이것이 완전할 완자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도덕구자에 보니까 이 완전할 완자하고 그 다음에 옆에 요게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요. 요거하고 이거 똑같은 글자인데 두드릴 복자 칠복이라 했잖아요. 두드려 부신다 그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완벽하게 두드려 부신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이게 완전한 완자니까 완전하게 두드린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완전하게 두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걸 도적구라고 했느냐? 그거는 완전하지도 못한 게 완전한 걸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하지도 못한 게 그 완전한 상태에서 누가 뭐라 하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외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난자가 있죠. 이게 어지롤란이라고 이렇게 어지롤란 이렇게 돼 있죠. 이 난리가 났다 할 때 이 난자를 쓰는데
많이 쓰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난자로 써봐라 그러면은 제대로 쓰는 사람 아마 지금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학교에서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근데 난자를 한번 볼까요? 이게 왜 난자가 되는지 보면은 우선 오른쪽에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되죠. 이렇게 이게 니은자 형태로 되는데 이걸 스물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복하지만 요거는 움직일 이자고 요거는 스물은이라 했잖아요. 요거는 상자방자고 그렇게 필수적으로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움직일 이자, 스물은자, 상자방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스물은이잖아요. 숨었다, 뭔가 숨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왼편에 있는 거, 왼편에 있는 게 그게 난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편에 자판기에 이게 없어요. 없어서 그냥 여기다 이제 이렇게만 쓴 거죠 지금. 근데 어지러울 난자를 보면은 그 근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어지러울 난자를 어떻게 썼냐면 실패했잖아요. 실을 갖는 실패. 실패가 있고 그 이렇게 실패가 여기 있으면 상하로다가 아니 상하가 이렇게 막 실이 이렇게 감겼어요. 실패 이렇게. 그럼 손이 여기 위에 밑에 이렇게 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얽힌 실을 갖다가 풀어내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왜 어지러울 난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실패, 실이 막 어지럽게 감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어지러울 난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데 요거 그게 뭐냐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톱 좀 밑에 이재금자하고 후공경 사사사 귀합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허공경 그 다음에 사사사하고 여기 합한 거였어요. 거기다가 스물은자를 니은자로 이렇게 하면 그게 어지러울 한자가 되는 거죠. 요게 어지러울 난자예요 사실은. 스물은자가 있건 없건 요게 어지러울 난자예요 원래가. 그럼 요걸 글자를 딱 가만히 보면 위에 있는 거는 손톱조라 그랬잖아요. 이게. 손톱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조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그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비쳤는데 세 개가 밑에 있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해갖고 비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석삼조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금자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재금자. 이걸 다시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됐어요. 손톱조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재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멀경자, 클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클경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복잡하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세요. 위에는 일석삼국 셋이 하나가 돼가지고 크게 삐치는 형국이에요. 그걸 왜 손톱이라고 했느냐면은 여러분 손톱을 보세요. 손의 손톱. 그 손톱이 하는 역할이 뭐죠? 손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손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눌러도 손톱이 보호를 해요. 그리고 또 손톱이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를 긁어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천진삼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삼극이 들어있어서 크게 손을 갖다 보호를 해준다, 빛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손을 빛나게 하니까 손톱이다. 그래서 손톱표라고 했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재금자가 들어갔잖아요. 이재금자, 요거 이재금. 이렇게.
이재금은 이재금자도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잘 보세요. 요게 글자라 했잖아요. 요거 요 자체가 요게 뭐냐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세 개를 하나로 모았다 그 얘기예요. 삼합. 그래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삼합집을 쓰고 여기다가 이프자를 하면 합할 합이라고 했다. 합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천지인 삼극을 갖다 하나로 합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그냥 이것저것 다 합한 게 그걸 합한 걸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합자는 뭐냐면은 천진 삼극을 갖다가 하나로 하나의 입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게 집이다, 삼합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프자를 쓰면 합자가 되지만 기역자를 아까 움직일 이라 그랬잖아요. 움직일 이, 크게 움직일 이자 이게. 그러면은 삼합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재금이라 해요. 그게 이재금이라 이게.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시 뭐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를 갖다 금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기를 금세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금자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요걸 태초라고 부른 거예요. 요게 태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요게 요거 이렇게 하죠. 진정한 의미가 태초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예요. 이재금자하고. 왜냐하면은 태자 자체가 뭐냐면은 셋이 합한 거라 했잖아요. 그냥 큰 거는 큰 대자를 쓰면 돼요. 이러면 2개건, 3개건, 4개건 큰 모양을 이루면 큰 대자라고 하는데 이 태자는 큰 태자는 반드시 셋이 모인 걸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합집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이게 셋이 모여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셋이 모여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고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때가 이제다 그런 얘기죠. 이제고 요거는 뭐냐면 셋이 모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초는 셋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죠. 이제 어쨌건 이제 금자에는 항상 셋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걸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톱조 밑에 이제 금자가 들어가는 거는 아까 천진 삼재가 하나로 이제 움직였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천진 삼재가 움직인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빌경자, 후공경자 써놓고 또 우자 이제 스스로 사자고 또 우자를 이렇게 했죠. 그 스스로 사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이 또 우자는 손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어지럽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지럽다고 어지러울 난자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본래 의미는 천진 삼극 또는 삼재라고 하는데 삼극이 한데 모여서 지금 한데 모여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갖다가 손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지럽게 보이는 거죠. 이제 어지럽게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우리 생활 자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난리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지러움 속에서 결국은 삼극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게 그래서